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MTNW 플러스 관리자님만? 1번? 안 들리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 들으시는 분들이 답이 없는데 뭐 관리자님이 왜 답을 하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방송 마치고요. 자, 저 관리팀에서 보내달라는 서류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안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고 아모카님이 1번 안 하셨으면 저기 방송 접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죠? 아무리 공개 방송이어도, 그죠? 방송을 하는데 답도 안 하면 뭐하러 공개 방송합니까? 그죠? 응?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라, 뭐 하라, 뭐 이렇게 그거 하는 쪽도 아닌데. 예? 자, 듣고 싶지 않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 근데, 그죠? 들으실 거면 적어도 같이 해야죠. 그죠? 쌍방향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들을 자세도 없고, 그죠? 뭐 호응도 없으면 저도 뭐 굳이 방송하고 싶지 않아요. 시원스럽님은 우리 회원님인데 뭐하러 들어오셨어? 그죠, 시원스럽님? 굳이 뭐 여기서 애써서 방송 뭐하러 해? 제가 뭐 회원 가입하라 그런 스타일도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아모카님이 1번 해주시니까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듣습니다. 저 말씀을 해야지. 빨리 그냥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날씨도 추운데. 자, 우리 시장에 이런 거예요. 시장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시장에 있어서 오늘 제목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디커플링.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표 하나하나 작성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에. 그죠? 이제 우리 시장이 꼴찌였다가 지금 연초에 우리 시장에 들어서서 지금 미국 시장보다 나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저 높은 고지에서 물리신 분들은 한국 시장이 코스닥이 6% 반등해 보니 코스피가 오늘까지 해서 한 5% 반등해 보니 간의 기별도 안 가겠지만 자,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이 본방송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국 시장 쪽도 놓고 보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은 절대 다수가 좋다고 그러는 타이밍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없고, 또 반대로 악각소리 나면서, 외롭고, 괴롭고 할 때가 또 저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요 모습을 보면 돼.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기서 시장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이후 저점을 찍고 막 올라오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막 올라가고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막 들어오면서 3,200포인트까지 주가가 막 올라가는 타임. 이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저 가장 핵심적인 그룹
기업 공개한 그룹이 누굽니까? 카카오. 그죠? 카카오가 엄청나게 회사들 공개했잖아. 기업 공개 IPO. 그러면서 뭐 별의별 기업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이 주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주시장의 본연의 꽃이야. 본연의 임무고. 그죠? 그러나 적당히 봐가면서 공급을 IPO를 시켜야지. 이건 뭐 개인들이 돈이 좀 들어왔다 싶으니까 그죠? 그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주시장에 한정된 주시장에 계속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죠? 뭐 시가총액이 뭐 5천억, 1조, 10조 이런 짜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선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거를 팔고 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뭐 조폐공사에서 찍어 나오듯이 계속 돈이 있으면 몰라도 그죠? 그런 부분이 놓여지면 부담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2021년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여기 2022년 나스닥이 33% 급락을 했어요. 2022년에 그때 2022년에 어디 갔어? 2021년 왜 2022년에 그렇게 급락을 했느냐? 주가는 후행하잖아. 그제 시장이 좋다고 이렇게 엄청난 신주 발행 미국의 신주 발행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장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효과가 그 다음에 박살이 난 거지 종합주가지수가 2022년에. 그런데 2023년, 2024년 왜 시장이 좋았냐? 그 다음에는 신주 발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조금 늘어나긴 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시장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뜻 아시죠? 그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1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시장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4개 기업밖에 없어. 그러면 4개 기업이 10%든 30%든 이렇게 4개 기업이 나눠 갔는데 그죠? 또 2개가 들어오고 3개가 들어오고 기업이 계속 증가하면 이 자금이 그대로라면 뭡니까?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연말에 연말 연초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의 기대감으로 막 올랐었던 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테슬라잖아. 암호화폐고. 그죠? 이 주가를 한번 봐봐요. 미국 시장의 주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지? 왜 없나? 요거 한번 봐보자고. 그죠? 테슬라 주가 한번 보자고. 그죠? 테슬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쫙 뽑았잖아.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점 뭡니까? 딱 돌아서면서 강하게 1차 상승 그리고 행보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끌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번엔 못 올라간다 이거 돌파 못한다. 그럼 조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고 이렇게 타고 그러면 트럼프의 가장 최대 수혜 부분이 뭐였어요? 테슬라하고 예, 비로자님. 그런 제 사정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 비로자님.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일본을 해줘야 저도 방송할 맛이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저도 기분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는 이쪽 일본 누르지 마시고, 아시죠? 자꾸 글 쓰지 마세요, 비로자님. 제가 운전하는데 방해될까봐 말이 자꾸 헷갈려져. 비로자님 안 하셔도 돼. 그런 정상적이면 모르는데 우리가 암만 메말라 있지만, 그죠? 주식하면 사실 사람 감정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메말라져요. 그런데 그래도 적당한 예의는 서로 갖고 가야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이 돌직구 타이밍에 돌직구 시간에 그래도 저를 보시러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요. 이 자료도 그죠? 제가 나오면서 파워포인트 10장을 줄인 겁니다. 안 나오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고 미국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미국 시장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 거기에 섹터마다 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은 좀 빼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전부 다를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죠?
여튼 중간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7시까지밖에 못하니까 예 도시나무꾼님 됐어요. 이제는 안 하셔도 돼. 제가 처음 인사할 때 한 분 정도만이라도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자 테슬라도 그죠?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건 쉬어야 될 모습으로 간 거잖아. 그죠? 추세가 단기 추세에서 이탈을 하면서 좀 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로봇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죠? ESS 저장 장치 이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그죠? 자율주행 쪽도 선구자고 그런데 이젠 실적 시즌이잖아. 그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뭡니까? 조정을 받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엔비디아잖아. 그죠? 우리 시온스럽님들 아시죠? 이거 내일 아침에 고점 나온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왜? CES 기대감, 젠슨왕이 좋은 말 다 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끌고 올라왔다. 이건 당연히 아침에 매도지. 땡큐 고맙습니다. 그죠? 전고점까지 와서 추세 이전 고점에 부닥치는 자리. 근데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보지 않아.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을 냈어요. 그러면 한 축인 트럼프 수혜인 테슬라와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인 AI 쪽이 장대 음봉을 냈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 날 가까워 오고 있고 1월 15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 이제 그런 스케줄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다소 조정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걸 이제 해외 시장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해외 시장의 모습. 자, 해외 시장 모습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제 닥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연말부터 고점을 내리고 있어.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 했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우리 시장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약세. 그러면 주 흐름을 보일 림이 없어. 애플은 이미 꺾였고.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이 대형주, 기술주들이 올라가야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월봉이야. 그지? 월봉에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걸 지우고 그죠? 이격이 크잖아. 그죠?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드리는 부분에 두 가지 쪽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었던 미국 시장 펀더멘털은 우수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세게 떨어지면 어느 타이밍에서는 다시 사야 될 타이밍이 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빼고 크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12월 FOMC 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이었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죠? 보험성 금리 인하. 우리가 금리 인하는 사실 어떤 때 하냐면 경기가 안 좋고, 그죠? 막 죽겠다. 그죠? 그럴 때 금리 인하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가가 그냥 이럭저럭 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게 보편적인 금리 인하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는 뭐냐? 경기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앞으로 향후에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요 금리 인하를 했었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었던 때가 1987년, 95년, 98년, 2019년인데 그때의 평균치를 봤을 때 그죠?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진행되다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를 멈추는 시점이 전개가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하는 게 요 표라고. 그죠? 그렇게 조정을 받을 경우엔 약 3개월. 저점으로 보게 되면 떨어지는데 저점까지 한 달 반, 올라오는데 한 달 반이니까 사실 저점까지 부분을 저점으로만 보면 한 달 반 정도 기본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거죠. 미국 시장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매파적이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회의의 의사록이 내일 발표가 되잖아. 목요일 날. 그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거긴 당연히 의사록에는 별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 CPI가 어디였어? 미국의 CPI가 그죠? 지금 예상치로 봤을 때 뭡니까? 12월이 11월보다 다소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 이 부분이 커. 이건 계절적 요인이야. 응?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CPI가 발표된 다음에 1월에 FOMC가 열리잖아. 그죠? FOMC 열리는 날짜 여기 다 보시죠? 여기에 그죠? 28일에서 29일 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번 주에 고용이 10일 날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15일 날 CPI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시장 파는 금토일은 16일이지만 트럼프 취임, 그리고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2일. 실적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22일부터야.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빅테크 이런 기업들, 그리고 나서 FOMC 회의라고. 그렇다면 지금 요 스케줄상으로 보면 다행히 12월 CPI가 예상치 부합하거나 하회한 흐름으로 나오면 시장은 괜찮겠지만, 예상대로 11월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취임 맞고 1월 FOMC로 가는 흐름이라면 미국 시장은 우호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금리 인하, 그죠? 보험성 금리 인하의 마무리 국면. 그러니까 1월 달은 금리 인하 안 하는 동결적 라인 부분이 크니까 이거는 금리가 인하가 멈춘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 멈췄다는 신호가 전개가 된다면 결국 뭡니까? 주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조정을 통해서 월봉의 이격을 줄이고 나야 그 다음에 올라가야 시장이 상승을 좀 세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미국 시장으로 보면 그 미국 시장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왜냐? 미국 시장이 어제도 미국 나스닥이 1.8%, 1.7%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돌려놓잖아. 그 돌리는 요인은 뭐예요? 차별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돌리는 거지. 우리 시장이 차별적인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 이게 2024년의 주 배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딱 들어서서 연말부터 뭡니까? 조금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저는 뭡니까? 12월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수출 흐름과 동행을 한다고.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표로 딱 보면 그죠? 요게 수출 추이하고 코스피 지수 파란색 추이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작년 2024년에만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 그죠? 코스피만 급락을 했잖아. 그죠? 이런 적이 거의 없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지. 요 갭을 메꾸는 작업이 일부 들어오는 거다고. 그죠? 이걸 여기서 들어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않고 원화가 더 이상 약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야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원화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그죠? 환율이 지금 1,460원이야. 오늘 아랫꼬리 달고. 그죠? 이게 다시 1,470원, 1,480원, 1,500원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그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려온다라고 보는 쪽이라면 외국인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의 주식을 2024년에 많이 비워놨으니까. 그죠? 시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그동안 수출 흐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죠? 많이 비워놨잖아. 그죠? 많이 평균치보다 2010년 이후의 평균치 33.4, 2024년 이후 평균치 32.9%보다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조금만 환율이 우호적이고 이러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안 좋을 걸 예상해서 계속 때려놨는데 매도를 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매도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잖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 매도 어디 갔어? 응? 이 매도에 그죠? 여기 있지. 이 매도에서 90%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7월 이후부터 계속 이 월별로 매도 때린 거에 90%가 삼성전자야. 반도체 삼성전자. 그 너무너무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런 상황이 되면 환율이 여기서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면, 그런데 그 높냐 아니냐의 가능성을 뭘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이걸로 설명드렸잖아. 응? 이걸로. 그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달러와 채권금리가 같이 급등을 했다.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취임 전에 우물쭈물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달러와 미국채 금리는 조금 다시 또 고점까지 근처 오기도 했지만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왜 이때를 비교를 하느냐?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추구하는 정책, 관세 정책은 비슷하니까 트럼프가.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달러가 여기서 지금 109까지가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도 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거기서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는 흐름이라면 우리 원화 가치가 아주 특수한 이 정치적 흐름이 더 연장되는 게 아니라면 원화도 서서히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많이 비워놨었던 섹터 그쪽으로 반등이 먼저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1월 2일 첫날은 그죠? 코스닥 쪽에서 먼저 반등이 셌지. 아까 이야기한 CES와 연관해서 CES의 주 테마인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지분을 더 확대한다.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가면서 로봇 쪽이 확 그죠? 붙었고 그 다음 뭡니까? 코스닥에서 먼저 붙고 나서 코스피 쪽에 낙폭과대 반도체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기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해서 반등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섹터 부분들은 다소 쉬는 현상을 보이다가 뭡니까? 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조선 하나오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조선에 그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죠? 거기에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더 핵심의 포인트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세히 도주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 안 드리겠지만 뭐냐면 핵심은 관세를 부과했었던 만큼 이미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와 있을 만큼 시장이 경계를 한 상황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 거지. 왜 이모진 국가, 특히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8위잖아. 그죠?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그죠? 도주코를 다시 꾸준히 시청하셨으면 다 외우고 다 기억을 하셔야지. 8위. 그죠? 거기서 수출의 가장 품목 부분. 어디 갔니? 아닌데. 이거 아니고. 어디야? 또 없어졌네. 기껏 해놓은 걸. 진짜. 이게 아까 그 엔비디아 이거 설명했었던 그게 또 없어졌네요. 이러더라고. 그제? 저는 제 컴퓨터만 그런 줄 알았다니까 여기 방송국 컴퓨터도 똑같네. 그죠? 많이 이렇게 켜놓으면 이 먹통이 돼버리네. 응?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놨는데 먹통이 돼서 다시 또 해놔야 되네. 또 로그인을 또 해야 되고. 제가 이럴 때가 제일 짱나 정말. 시간은 없고. 그리고 이제 MTN에서 그죠? MTN 플러스를 바꿔놓으면서 뭡니까? 이상해가지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지? 이 바꿔놔가지고 카페도 안 보이게 만들어놔서 지 자랑질들 하는 것만 카페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찾아야 돼. 카페 바로 가기. 우리 회원님들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여기서 그죠? 여기 이거 보면 딱 알죠, 그죠?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상위 품목
그제? 자동차가 월등하잖아요. 자동차 부품하고. 그제?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반도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에 있어서 주 흐름 부분을 보이는데 그중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러면 품목별 관세를 크게 할 때 저 자질구레 돈 몇 푼 안 되는 그런 쪽을 관세를 부과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쪽에 부과하겠습니까? 부과하더라도. 그죠? 뭐 이런 걸 보고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세 우려를 전부 다한테 할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가 부인했지만 그죠? 트럼프가 부인했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본 달러화나 환율 흐름이나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 여기서 더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수가.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할 수밖에 없고 오늘 부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도 반등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그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 추이를 보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도표를. 그래서 이쪽 저쪽 자료 찾아서 여기는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 이쪽으로 요게 이제 6.6%로 이렇게 반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13.5% 전년 동기 대비 13.5, 11.2, 7.5, 4.6 이렇게 내려오다가 6.6으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수출도 개선되고 이 개선의 근거를 갖는 이 국내 수출 경기의 선행 지표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돌아 나오고 이러면 우리 시장의 수출이 11월 1.4보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 이러면 지수의 반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건 뭡니까? 많이 비워뒀었던, 그죠? 실적은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세게 매도를 했었던 그런 쪽에서 먼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그거를 밑받침시켜주는 게 누구냐? 아까 이야기한 수급이다. 수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내 주식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상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급이냐 아니면 매도가 적극적이냐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거래소 대형성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다 보고 매매하셔야 돼. 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널뛰기 하는 거 그런 매매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당일날 당일 분봉 차트 이런 수급 이런 거 체크해서 단기 매매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적어도 그죠? 적어도 이 주식을 끌고 가려면 그죠? 끌고 가면서 30%든 더블이든 그죠? 100%든 그 수익 100% 수익 보려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라고. 그죠? 제가 엊그제인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의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 뭡니까? 낙폭과대도 노리고 추세 유지 쪽도 노리는 이런 양수 겹장을 하려는 분들이 계셔. 그죠? 그런데 낙폭과대를 공략을 하는 건 실적이 없는데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반전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미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길목지키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당일 단타가 아니면. 추세 유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추세를 유지할 때뿐이야. 추세가 깨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혼란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추세 유지를 보이고 잘 오르던 주식이 낙폭과대의 섹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건 낙폭이 무진장 심하잖아. 그죠? 60일선 쪽까지 조금 반등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위로 반등이 들어오는 시장 흐름에 낙폭과대가 반등이 들어오면 추세 유지를 갖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하고 이쪽을 매수하고 싶은 거야.
낙폭과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를 살래? 삼성전자를 살래? 그죠? 자, 비슷하다라고 보면 똑같은 섹터지 뭐 반도체니까. 그지? 얘를 살래? 삼성전자를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왜? 차트를 보니까 밑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낙폭과대가 반등한 거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쭉 들어왔잖아. 그죠? 장기 이평선도 다 되돌리고 그러면서 딱 나왔어. 그죠? 주구장창 떨어지고 저 보이지도 않지? 저 고점은 저 앞에. 이 고점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고점이잖아요. 17만 원인가? 그죠? 17만 3천 원인가? 그죠? 17만 3천 원. 이게 고점이네. 여기서부터 쭉 미끄러졌어.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오는 반등도 저는 이렇게 카카오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봐. 반도체가. 응? 그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반등이 아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예를 보면 여기서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박이지. 그죠? 와, 32,000원에 산 사람들로 보게 되면 47,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박이지, 이거. 그죠? 32,000원에 사서 만약 45,000원에 팔았다면 시장도 이때는 센 시장이 아니었는데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섹터 종목들도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다고. 많이 하락하면 어느 순간에는 되돌음표가 나온다고. 이럴 때, 그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단기 반등을 노리고 어설프게 들어가면 잠깐 그 반등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또다시 하락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반등 들어오는 반도체 조금 더 반등할 거라고 봐. 그런데 그 반등은 설 전에 매도해야 될 반등이다. 옥석을 가리는 반등이에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자, 반대로,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하면은 두 종목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잖아. HD, 현대중공업하고, 응? 하나오션하고, 그죠? 시장 지수하고 상관이 없죠? 제가 이런 유형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유형을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한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게 뭐냐면,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을 샀다가, 그죠? 샀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만 셌지. 추세 유지 쪽 뭡니까?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약세를 보였잖아. 그죠?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쪽도. 그죠? 이렇게 되면 이런 주식은 버리고 낙폭과대 쪽으로 달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가 들어오는 게 맞지만 낙폭과대에서 들어올 때 내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 부분이 매도를 할 거냐 아닐 거냐.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뭡니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사는 거와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사는 거와 이게 비교를 했을 때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걸 거 아니야. 이건 많이 올라왔으니까. 반면에 카카오라든지 뭐 오늘 반등이 세게 올라온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은 편하게 보고. 그죠? 사기 부담이고 아까 그것들은. 그런데 제가 딱 뭐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이런 거라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와 그죠?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게 뭐예요? 잠깐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맨날 그랬지만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응? 그건 분명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딱 알 수가 있어요. 월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조선과 관련돼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 그 속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왜 조선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중에 혜택을 우리 조선이 뭐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노이즈만 없다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저는 MRO 쪽 라인, 미 해군의 MRO, 선박수리, 해군 산업 수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핵심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이나 유럽 이쪽이 다 뭐예요?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는 상대방이잖아. 그죠? 지난번 여러분들 그 들으셨어? 그 뉴스 기억하세요? 유럽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끊었다.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응? 연말에 12월 30일부로 끊었다.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그죠? 그 뉴스들 다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30일부터 끊었거든. 응? 트럼프는 만약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종전하지 않으면, 그죠? 원유든 뭐든 탁 EU에서 들어가는 걸 끊을 거야.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건 이해득실에 맞는 흐름이야. 뭐냐. EU가 미국의 통상 흑자가 크거든. 그죠? 그러면 그걸 미국에 어떻게든 미국산을 많이 수입해 주는 걸로 메꿔줘야 돼.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원유하고 천연가스입니다. 응? 원유하고 천연가스야. 그래서 뭐예요? 이 LNG 이쪽 라인 부분에 신규 발주도 상당히 클 가능성이 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전 뉴스이긴 한데 또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지금 찾으면 또 한참 걸려. 제목을 못 써놓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있어. 미국이 선박법, 선박발주법, 미국 조선업 강화법 해가지고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이니 미국 조선소 투자에 25% 세액 공제하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의 선박을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 국적의 선박이, 만약에 중국 국적 선박이, 그죠? 스톱하면 전 세계 물동량의 흐름이 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미국이 선박을 더 만들어서 미국 의무적으로 10%는 뭡니까? 미국 국적의 선박이 10%는 보유하려고 하는, 거기에 미국이 만들 수가 없잖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의 조선소가 몇 개밖에 없는데 다 영세하고 기술도 없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비단 조선업 강화법 이게 아니어도 MRO나 이런 수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 어제 하나 오션이 12% 오르고 오늘 하나 엔진이 수주받고 하나 엔진도 좋은 회사고, 그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 다 HD 현대중공업도 엔진 이 사업에 가동률이 100%가 훨씬 넘고 그거 다 설명드렸었잖아. 그런 게 실적을 겸비한 추세 유지 종목군이라고. 반도체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뭡니까? 실적의 기대 별로 없어. 4, 4분기 기대감이.
낙폭과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거 대비해서 주구장창 팔았던 거에 대한 너무 많이 팔았구나. 어? 수출 저 정도면 그래도 조금 회복할 수 있겠네 하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세게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뭐에 레거시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일부 반등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이 반도체 소비량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때 있긴 한데 그럴 때 내가 그거를 더 사서 갖고 갈 수 있는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1, 4분기도 괜찮을 거냐.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 반도체 소비량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많이 오른 거에 외국인 많이 산 거 쫓아서 사겠다. 이렇게 주식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일부 채워놓으면 그 다음에 쉴 수도 있어요. 그거 더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4,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4, 4분기가 저점이고 1, 4분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야지. 그죠? 그걸 왜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야. 자, 반도체 소부장 쪽의 주가들의 한번 면면을 봐봐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양봉, 월봉이야. 이게 일봉이 아니고. 월봉. 그죠? 6월부터 피눈물 나게 떨어졌죠? 6월부터 32만 5천 원짜리가 피눈물 나게 떨어졌잖아요. 반토막으로. 다달에 한 번 쉬지 않고 한 번 월봉 양봉 나올 만한 때 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떨어져서 미안해서 반등 들어온 거라고. 그죠? 미안해서들. 기본이 6개, 7개 뭐에? 음봉. 월봉이 추세 다 깨지고. 그런데 그런 반등에 잘못 전부 다 또 반도체 소부장 날릴 거라고. 응? 이제 반도체 소부장 대바닥 나와서 막 갑니다. 개뿔 대바닥에서 나와서 계속 가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미안해서 올라오는구만. 그죠? 왜? 삼성전자도 5개 월봉, 음봉 내고 반등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죠? 작년 11월, 12월 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월봉상, 그죠? 종합주가지수 월봉상 6개 내는 건,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와 1997년 IMF 때, 이때를 제외하고, 그죠? 6번의 월봉, 음봉은 없다. 그래서 12월 달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뭡니까? 12월 달에 반등 들어오는 딱 찰나에 계엄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봉이 나면서 6개 음봉이 된 거 아니야. 그거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아까 수출하고 환율하고 달러하고 미국 시장에 뭐해? 트럼프 취임하고 이게 다 연결되면서 들어오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 반등은 조금 더 간다. 그죠? 조금 더 가는 반등이고 그 가는 반등에 그제? 다만 이제 우리 시장으로는 뭡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7시가 다 됐네. 할 얘기는 많은데 그죠? 7시면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죠? 이런 스케줄을 보고 그 속에서 뭐해? 우리 시장이 저는 막 연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저 퐁당날 저 휴일한다며 그죠? 임시 휴일 그죠? 1월 27일 날 그러면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휴장이야. 응? FOMC 못 보고 25일부터 30일까지.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설 그 긴 연휴 앞두고서는 그렇게 매매가 활발하지가 않아. 그러면 다음 주 정도까지의 반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낙폭과대의 반등이.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반등은 다음 주 초. 그죠? 그때 다음 주 초쯤에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낫다. 그리고 설을 보는 게 낫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 부분들은 그죠? 가지고 가는 게 낫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세한 섹터 종목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낙폭이 지금 시장은 외인들의 중심에 의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반등은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가는 반등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매도의 포인트는 1월 15일 전, 요 정도의 낙폭과대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추세 유지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응? 저 뭐 가입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100% 맞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아모카님, 비로자님, 도시나무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